빗도의 발칙한 낭독회. 본 방송 사이에 격주로 빗도와 이 책의 낭독이 업로드됩니다. 낭독하는 글은 모두 빗도와 이 책이 썼습니다. 명왕성의 생존법. 2006년 8월 24일,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당했어. 정확히 기억나. 회색빛이 가득했던 어느 저녁, 나는 할머니의 회전의자에 앉아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 아마 그때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흘러나오는 뉴스를 라디오처럼 듣고 있었을 거야. 어린 나에게 저녁 뉴스는 애써 눈길을 줄 만큼 흥미롭지 않았거든. 그때 익숙한 목소리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명왕성은 더 이상 우리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 아닙니다. 그 순간 크고 텅 빈 거실은 검은 우주가 되었어. 나는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처럼 회전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자전했지. 명왕성의 강등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명왕성 곧 잊혀지겠구나. 그리고 사라지겠구나. 기억에서 지워지는 건 곧 사라지는 것이라는 인디언 격언을 철석같이 믿던 나에게 잊혀진다는 사실은 곧 죽음의 의미와도 같았어. 천문학계의 공식적인 발표가 명왕성을 향한 폭력적인 행위처럼 느껴졌지. 옆방에 있던 동생들은 눈치도 없이 수금지와 목토천해! 수금지와 목토천해! 리듬을 타며 춤을 추더라. 더 이상 명이라는 단어를 교과서에서 볼 일이 없다는 사실이 신기했나 봐. 나는 차마 그들을 따라 흥얼거릴 수 없었어. 나마저 수금지와 목토천해라고 말해버리면 명왕성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 그때부터였을까? 나는 버림받을 때마다 뉴스 속 마지막으로 보았던 명왕성의 모습을 떠올려. 그리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새해 첫 달력을 마련하면 뒷장 끄트머리에 명왕성을 작게 그려놓는 혼자만의 의식을 치르고 있어. 사실 엄청난 걸 그리는 건 아니고 그냥 둥근 원을 그려. 남들이 보면 전화하다가 그린 낙서로 착각할지도 몰라. 명왕성 퇴출 이후부터 지금까지 꽤나 긴 세월이 흘렀지. 당연한 말이지만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하긴 사람의 감정도 하루에 몇십 번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세상이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대화를 했는데 예전과 달라진 말투에 또다시 덜컥 슬픈 거 있지? 웃음과 손짓에 더 이상 나와의 추억이 남아있지 않았어. 한마디로 잊혀진 거지. 이럴 때마다 나에게는 명왕성 타임이 찾아와. 명왕성 타임은 영원할 것만 같던 존재가 모나게 변하거나 사라져버린 걸 알아차렸을 때 느끼는 오묘한 감정이야. 구체적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텅 빈 우주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랄까? 어이, 이것도 영원할 줄 알았지? 정신 차려. 모든 건 변해. 라며 내 정신의 중력을 차갑게 앗아가지. 그럴 때마다 나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명왕성의 존재를 더욱 깊이 새겨. 내가 잊지 않는 한 명왕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거든. 그리고 그 속에는 누군가도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근데 이제는 아무도 일상에서 명왕성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생각보다 사람들은 잊혀져 가는 것들에 관심이 없더라. 달력 뒤에 검은 동그라미를 마구 그릴 때마다 명왕성은 사실 이미 죽은 게 아닐까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어. 명왕성을 기억하려고 애쓰던 시간이 헛된 노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닐까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곤 해. 당신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잊혀질 거라는 사실이 두렵진 않은지 말이야. 어제는 일에 지쳐 퇴근한 뽀숑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 누군가한테 잊혀진다는 거 무섭지 않아? 하지만 모두에게 기억된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의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와이셔츠를 다리던 리옹에게도 물었지.
너는 연초마다 꼭 이러더라. 리옹은 내가 계절성 불안감을 느끼는 중이라고 하더라.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난 늘 이맘때쯤 이런 질문을 했대. 근데 굳이 내 마음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샤브에게 전화를 했어. 연결음이 멈추고 그의 숨소리가 들리자마자 허겁지겁 물어보았지. 네가 나를 잊으면 난 어떡하지? 샤브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고양이처럼 하악질을 해. 그래, 매번 던지는 질문이 이제는 질려버렸겠지. 어쩌면 자기 딴에는 애정 결핍처럼 느껴지는 이런 물음에 나름 현명하게 대처했던 걸지도 몰라. 결국 마음에 드는 답을 듣지 못하고 집을 나왔어. 행성처럼 궤도를 그리며 뱅뱅 돌았지. 늦은 밤이어서 아무도 없고 어둡더라. 가로수의 불빛만이 별처럼 간간히 반짝였어. 겨울이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가닥가닥 얼어버릴 정도로 춥더라고. 우주에 홀로 남겨지면 이런 기분일까 하고 생각하던 그때 골목에 서 있는 너를 발견했어. 나무. 따뜻한 털옷으로 감싸진 나무. 사실 나는 이곳에 평생을 살면서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심지어 어두워지면 너의 얇고 짙은 가지가 더욱 밤한개에 흐려지잖아. 근데 오늘의 너는 따뜻하게 띄어진 니트를 조각조각 감싸매고 있더라. 추위를 느낀 누군가가 너를 생각하며 옷을 만들어준 거야. 내가 명왕성에 마음을 쓰듯이 그 사람도 좁은 골목에서 쓸쓸히 잊혀져 가는 널 기억해준 거지. 뜨기 옷을 입은 네 모습을 보니 이제야 보이지 않았던 주위의 풍경들이 보이더라. 매일 누군가가 곱게 닦아주고 입혀주는 평화의 소녀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온 그릇으로 바뀌어 있는 길고양이 물통. 밟히기 좋은 위치에 있는 들꽃과 그 앞에 설치된 조심하세요 푯말. 잊혀지고 있는 것들에 아낌없이 관심을 주는 존재들. 그들의 소중함이 훅 느껴지는 순간이었어. 아마 사라져가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반짝이게 닦아준 이들은 분명 잊혀짐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일 거야.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 어쩌면 나 말고도 명왕성을 남몰래 생각해주는 존재들이 수없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곧장 인터넷을 찾아보니 명왕성에는 카론이라는 이름의 위성이 돌고 있다더군. 위성치고는 크기가 명왕성의 절반만한 크기여서 거의 이중행성 취급을 받는데 심지어 천문학계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명왕성 카론 부부라 불리고 있더라. 명왕성 곁에는 평생 붙어있는 영원한 카론 위성이 있으니 이제는 달력의 검은 동그라미를 그만 그려도 되겠어. 대신 일상에 조금 더 가까운 존재들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생존할 수 있도록 반짝이게 보듬어 줄래. 이번 겨울에는 다른 곳에서 춥게 떨고 있을 여러 나무들에게 새로운 니트 옷을 떠주어야겠다. 바로 옆에 친구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도 내가 금방 예쁜 니트 옷을 입혀줄 거라고 따뜻한 우주의 언어로 전해줘. 나무에게 빛도가.